광합성에 대해서 저번에 좀 했고, 광합성과 이제 증산작용. 광합성을 하려면 이제 재료가 되는 게 물하고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빛에너지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게 포도당을. 그 다음에 산소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당 만들 때 탄소, 수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수소나 탄소나 산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은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저기 높은 나무까지 올라오느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오느냐라는 거야. 이게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무 크면은 뭐 한 20m, 30m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생겨요. 일단 증산작용이라는 거는 식물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되어서 증발되어서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나무에다 비닐봉다리 같은 거 이렇게 씌워 놓으면 좀 지나면 여기 물방울이 송송송 맺혀요. 어디로 못 날아가게 하면.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공을 통해서. 기공은 공기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구멍이 있는 건데, 기공이 되는 부분은 공변세포에 의해서 이제 기공이 되는 거야. 공변세포 때문에 기공이 되는 거야. 자,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죠. 근데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사실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표피세포가 있고 어쩌다가 기공이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는 표피세포가 있고 공변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좀 뭐 샘플 좀 보여줄게요. 현미경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해요. 신기하게도. 기공이 열리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드나들어요. 그리고 수증기도 배출이 되죠. 수증기도 배출이 됩니다. 육상식물은 기공이 주로 뒷면에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애들 말하는 건데, 그 앞면보다는 뒷면에 많아요. 근데 앞면에 많으면 뭐 먼지가 쌓인다던가 비가 내린다던가 하면 기공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공은 뒷면에 많습니다. 뒷면에 많고, 뭐 은호는 이런 실험 하지 않았나 예전에? 이런 거 뜯어서? 옛날에 디자이너리가 막 해봤어요. 아무튼 이 기공을 관찰하려면 그냥 이파리 올려놓고 보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되게 많기 때문에 세포가 한 겹만 뜯어가지고 한 겹만. 근데 이게 뒷면을 뜯은 거, 이게 한 겹이야, 한 겹. 이게 이렇게 뜯을 수 있거든요. 한 겹만 뜯어서 보면 되고. 하여튼 뭐 요거는 이제 만들어둔 샘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근데 어떻게 열리냐면, 봐봐요. 이게 특징이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어요. 그쵸? 얘가 엽록체예요, 엽록체. 엽록체가 공변세포에는 있는데 여기는 엽록체가 없어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엽록체가 없어. 얘는 공변세포에는 있고. 그러면 낮이 됐어. 낮에 햇빛이 비추겠죠. 낮에 햇빛이 비추면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겠죠. 엽록체가 있으니까. 얘는 엽록체가 있으니까. 근데 광합성하면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당이나 녹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고 여기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변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반투막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용질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 못 가게.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농도 차를 줄여줘요. 예. 그 물이 이동하는 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예. 자, 봐봐. 여기가 고농도야. 여기 고농도 저농도야. 물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낮에 물이 들어와. 물이 흡수가 됩니다. 삼투 현상으로. 그럼 얘가 빵빵해져요.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팽창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해봐요. 안쪽 벽이 두꺼워. 실제로 안쪽 벽이. 여기 잘 보면 여기 두껍잖아. 여기. 그쵸? 바깥쪽이 얇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 바깥쪽으로. 안쪽 벽이 두껍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요. 바깥쪽이 더 잘 늘어나서.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자, 빛이 비치면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주변에서부터 물이 들어와 공변세포가 팽창을 한다. 이때 세포벽이 얇은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 공변세포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립니다. 이해 가시죠? 낮에. 근데 밤이 되면은 얘네가 만들어놨던 그 녹말이나 이런 뭐 포도당 이런 거를 다른 세포로 자꾸 이동을 시켜요. 밤이 되면 똑같은 거야. 농도가. 그러면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갑니다. 어두운 밤에는 기공이 대부분 닫혀 있다. 이해 가시죠?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그래서 공변세포 특징은 엽록체가 있고 안쪽 벽이 더 두껍다. 안쪽 벽이 더 두껍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잎의 뒷면에 많은데 옥수수 같은 외떡잎 식물은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있으며 조금 얇은 애들이 있어요. 뭐 소나무도 마찬가지야. 이파리가 좀 얇은 애들은 앞뒤에 있어요. 좀 넓은 애는 이제 앞면에는 없고 뒷면에 많고. 그 다음에 연이나 수련은 수생식물인데 연꽃이나 이런 거 이렇게 물 있는데 이렇게 떠 있잖아. 연꽃이. 여기에 뒷면에 많으면 이게 뭐 공기가 드나 들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앞면에 많아요. 얘는. 연꽃이나 수련은 앞면에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어떻게 돼? 뒷면에 많다. 뒷면에 많다. 증산작용은 이제 물이 증발해서 날아갈 건데 기공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기공이 열려 있는 곳이 이게 지금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가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여기는 이제 덜 활발하다고 해야 될까? 덜 활발할 때.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기공이 열려있고 빛의 색이 강하고 온도 높고 습도 낮고요. 건조한 거죠. 바람 불 때. 바람이 불어야지 증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된 애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다시 증발되기 어려운데 자꾸 날려줘야 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식물체 수분량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다. 기공이 닫혀있고 세기는 약하고 기온이 낮고 습도 높고 바람이 안 불 때 수분량이 적을 때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산작용과 물의 이용.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 물이 쭉쭉쭉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려 보내야지 빨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꾹꾹 가만히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나 얘가? 안 그래요. 그쵸? 얘를 빨아들여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여야지. 자꾸 이제 날아가야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의 상승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증산작용에 의해 물 상승 원동력이 된다.
근데 그것도 하고 온도 조절도 한다. 왜냐면 물이 증발해서 날아갈 때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냥 그늘보다 나무 그늘이 훨씬 시원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훨씬 시원합니다. 온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랑 물질의 농도 조절하는 거랑 뭐 비슷한 의미예요. 수분이 많이 있으면 농도가 옅은 거고,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농도 조절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체로 변해서 변할 때 그 흡수하는 열 에너지 말하는 거고, 학습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은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루는 기공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공은 주로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힌다. 증산작용은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다. 바람이 불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증산작용이다. 근데 이게 물 상승의 원동력은 첫 번째는 증산작용이 가장 커요. 증산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얇은 관을 그냥 꽂아 놓으면 조금은 올라가요. 모세관 현상. 세 번째는 물하고의 응집력이 있어요. 물의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네 번째는 뿌리에서 밀어주는 뿌리의 압력이 있어요. 물을 흡수해서 밀어주는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얘가 제일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물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는 증산작용이 맞습니다. 되셨지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되어 있나요? 네. 안 돼 있어요? 하겠습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뭐 조그만 한 것 같아요, 앞에. 자, 페트병에 물과 검정말을 넣고 빨대로 숨을 불어 넣는다. 이거는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하는 거야. 숨을 불어 넣고 있네요. 비만 어둠 상자를 씌우고 하루 동안 놓아둔다. A와 B를 관찰한 다음에 향불을 넣어본다. 여기는 광합성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향불이 잘 활활 타지는 않는데 여기 산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활활 타요. A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불꽃이 커진다. 산소가 있다라는 거죠. 기포가 여기 물풀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를 끄집어내서 얘를 초록알갱이 관찰한다. 이거는 염록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정말을 에탄올을 넣고 가열을 해. 근데 이거를 에탄올 넣고 직접 가열하면 에탄올에 불 붙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가열기라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뭐 알콜 램프 같은 거 많이 쓰잖아, 실험실에서. 그럼 에탄올 가열하다 보면 불 붙으니까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가열해. 그런 거 물중탕이라고 해요. 물중탕. 아무튼 이러면 에탄올에 엽록소가 녹아서 제거가 돼요. 엽록소는 뭐였어요? 엽록소는
이게 초록색 색소야. 그러니까 얘가 진하게 있으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렸는데 뭔가 변화를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너무 진해가지고. 네. 그래서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B 꺼내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면 A에서만 청람색으로 변해요. 왜냐면 얘는 녹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은 광합성 결과 산소와 녹말이 생긴다, 이거 알아보는 실험이야 얘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하려면 뭐야, 빛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어두운 상자 씌워놓은 애는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를 실험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1, 2번 여기 해보십시오. 숨을 불어넣는 거, 날숨인데 날숨을 불어넣는 것은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맞고, 2와 3의 실험으로 광합성의 빛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죠. 하나는 어둠 상자로 가렸으니까 걔네 안 되잖아요. 3의 실험으로 산소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에서 초록색 알갱이는 엽록소이다. 요게 엽록소라고 하면 틀려. 사실 엽록체라고 해. 엽록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끗 차이인데 틀려요 이거. 그 다음에 6번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포도당을 검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녹말입니다. 녹말. 포도당 검출하는 거는 뭐 베네딕트 시약이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말이에요. 다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녹색 알갱이들이 있었는데, 봐봐 요게 약간 거무튀튀하게 바뀌었죠. 요게 녹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서 청람색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야.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하는 까닭은 엽록소를 제거하여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좋게 하기, 뭐 용이하게 엽록소를 제거하려고 물중탕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실험하면 저렇게 하고요. 195쪽. 자,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자, 검정말을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비스듬히 자르는 거는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기포 생성하는 걸로 광합성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이렇게 놔두면 기포가 뽀글뽀글 잘 나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거고, 얘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으로 채운다. 근데 아까는 입김을 불어넣는 걸로 실험한 건데, 여기는 1%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뭐 전문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1%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잖아. 이렇게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라는 게 돼. 이렇게 탄산이온이라는 게. 탄산이온은 아닌데 이거 탄산이네. 탄산이 돼. 아무튼 그래서 요런 거를 녹이면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LED 전등을 켜고, 요건 이제 빛색이 조절이 되는 전등인 거죠. 이거를 켜놔. 그 다음에 이제 1단이었을 때 1분 동안 기포가 15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산소 방울이 5개 정도 생겨서 올라온 거야. 2단일 때는 10개 올라왔어요. 3단일 때 15개, 4단일 때는 20개, 5단일 때는 25개가 아니라 그냥 20개야. 왜냐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광합성량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런 실험이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즘은 다 LED를 쓰기 때문에
LED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편리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 책에 소개될 때도 요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 이게 요런 거 이제 백열등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있다가 멀리서부터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단점이 백열등은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할 때 빛의 세기에 따른 변화니까 온도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이든 수도를 놔둬. 왜 그러냐면 이게 열 에너지가 여기에 흡수가 되게끔. 빛은 통과해서 가니까. 그래서 물이든 수도를 두는 까다 쓰세요. 이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말과 전등 사이의 거리와 빛의 세기의 관계. 거리가 가까운 빛의 세기가 센 거죠. 자, 옆에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검정말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거꾸로 놓는 것은 기포 생성을 돕기 위해서이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포가, 오늘 답이 애매해. 이건 X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는 맞는데, 답이 X로 아마 돼 있을 거야. 잠깐만. 하여튼 뭐 잘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동그라미네. 아니, X 맞네. X.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산화탄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이다. 맞고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시험관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기포 발생을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기 쉽게,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맞고. 과정 3을 실시하는 동안 표본병 속의 수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3이 뭔가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나. 맞네요.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하는 거 맞고요. 기포는 검정말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이다. 맞죠? 네.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다 했어? 벌써 다 했어? 빨리빨리 하네요. 자, 196쪽에 광합성 과정이 밝혀지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 노력을 한 결과,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물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녹말이나 아니면 산소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 알게 된 건데, 1648년에 헬몬트라는 사람이 나무를 기르는데 물만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막 흙 성분을 막 빨아들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동안에 물만 줬는데 흙의 무게는 요 정도 줄긴 했지만, 이거는 뭐 좀 성분이 좀 들어간 거는 있죠. 있겠지만 거의 흙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흙에서 양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흡수하여 자란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솜 이런 데딱 길러도 길러지거든요. 흙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사실 흙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있어가지고 더 잘 자라는 건 있는데, 그냥 물 속에서 수경 재배해도 되고요. 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스틀리가 촛불을 이렇게 그 유리관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산소 없어지면 꺼지잖아요. 쥐도 죽습니다. 산소 없어지면. 근데 식물이랑 같이 넣었을 때 촛불이 잘 안 꺼지고 쥐도 잘 안 죽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식물이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잉엔하우스라는 사람은 이걸 식물이 빛이 있어야지만 꼭 산소를 만든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세네비아라는 사람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잘 된다.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교한 겁니다. 소시르는 뭐 있나요? 공기 성분을 아예 주로 조사했네. 식물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작스라는 사람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여 탄수화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거의 뭐 몇 년인가요? 200년 좀 넘게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됐네요. 근데 우리는 뭐 한 2분이면 알지, 지금 이렇게 책에 잘 써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개념 확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좀 맞춰보겠습니다. 같이.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는 방식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얻는 거예요. 빛을 이용해 스스로 합성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도 사실은 분해해서 얻기는 하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분해자들 있죠. 뭐 버섯이나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얻고요. 식물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얻습니다. A는 이제 엽록체를 의미하죠. 엽록체. 엽록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구조물 자체는 엽록체라고 하는 거고요. 빛에너지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 이름이
그게 엽록소예요, 걔가. 걔가 엽록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는 각각 무엇인지 써라. 자, A는 물인 거 아시겠죠? 예, 물관 통해서 올라오는 거고,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고요. C는 산소입니다. 지금 산소. 이건 녹말이고, 얘는 원래 설탕이야. 얘는 여기 이당류인 건데 얘는 설탕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놓으면 녹말인데 2개씩만 붙여놓으면 설탕이 됩니다. 그 설탕은 물에 녹으니까 물에 녹여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흡수되고 빛은 엽록소에서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되는 것 같고요.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 채관을 통해 운반되는 게 아니라 물관을 통해 운반됩니다. 기억은 3번이고요. 자, 요 실험은 처음에 좀 어둠 상자에 넣어놔야 되는데 하루 정도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햇빛에 있는 애를 가져다가 요렇게 하면은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생성된 녹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 상자에 넣어놔야지 여기 생성되었던 그 녹말들을 다른 데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갓처럼 좀 어둠 상자에 하루 이틀은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을 씌우고 햇빛에 놔둡니다. 그럼 얘는 햇빛을 못 받았으니까 광합성이 안 되는데 A 부분은 광합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이용해 가지고 엽록소를 제거할 거고, 답은 일단 3번이네요. 엽록소를 제거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등에 떨어뜨려 가지고 색깔 변화를 보는데 B는 안 변하고요. A 부분이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A 부분이. 왜냐면 A에서는 이제 광합성을 했으니까, 녹말이 생성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라 과정에서 포도당이 녹말로 변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답은 3번이고. 자,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 알 수 있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알 수 있고요.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보려면 BT 비용액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흡수가 됐는지 뭐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빛이 필요하고 생성물은 녹말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거를 알 수 있는 실험은 아닙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8번에 얘는 이제 산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아시는 거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4번이죠. 4번. 불이 꺼지지 않는다던가 쥐가 죽지 않는다던가. 9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으시면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놓는 얘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얘는 있는데 증류수는 그냥 물이야. 물인데 대조군으로 여기는 물을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B는 햇빛을 비춰도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A의 잎에서는 녹말 검출 반응이 일어나고 날 수 있고요. 플라스크 B에서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B는 녹말 검출 반응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사용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이거는 기억 디귿이네요. 4번이네요. 자, 10번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없고로 실험한 거다. 그쵸? 지금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녹아있는 비용액에서는 기포가 발생했다. 근데 기포가 발생했다. B에서 기포가 발생했다. 발생한 기포는 산소고요. 그걸 확인하려면 향불 같은 거 붙여보면 됩니다.
광합성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은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식물은 빛이 비칠 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아니고요. 예.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거 아니고요. 1번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온도랑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 질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 속에 자 옳지 않은 것은 기포수를 측정하네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는 실험이고 표변병 안에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죠. 물풀은 빛의 틈이 잘라 거꾸로 놓아야 기포 발생을 관찰하기 쉽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닙니다. 그걸 넣어야죠.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산화탄소 공급이 잘 되는 거고 광합성량이 많을수록 기포양이 많아진다. 맞죠? 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얘는 뭐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한 것을 옳은 것은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례한다. 근데 이게 꼭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잖아. 그쵸? 일단은 이건 제외해놓고 이산화탄소가 0.04%일 때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상일 때 일어난다. 뭐 그거는 맞네요. 일단은 일어났네요. 0.04% 이상일 때 일어났네. 일단 맞다라고 해놓고 일단은 0.08%일 때 최대이다. 아니죠. 더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0.12% 이상일 때 속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0.12% 이상일 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제일 맞죠? 지금 4번이? 4번이 제일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 이상일 때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0.02%일 때도 조금은 일어날 거예요. 그쵸? 틀렸군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요 문장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4번이 확실하게 맞는 거고 5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니죠. 4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 비교하는 것은 4번처럼 됩니다. 아니네. 온도였구나. 온도랑 비교할 때는 1번처럼 됩니다. 1번처럼. 온도랑 비교하는군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하죠. 1번이고요. 물은 수증기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증산작용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증산작용 실험하는 건데요. 이게 기름을 넣어놓는 이유는 자연 증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연 증발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놔두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증산작용으로 날아갈 거예요. 잎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물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잎이 있고 얘는 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요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2번이죠. 그 다음에 A는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A에 기공 쓰면 안 되겠고요. 기공은 이제 B가 기공이고 얘는 표피세포라고 쓰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잎의 표피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맞아요.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표피 조직이야. 여기는
표피 조직이고, A의 세포벽은 기역 쪽보다 니은 쪽이 두껍다. 맞고요. B는 기공이다. 맞고요. 자, B를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흡수된다. 아니죠. 예. 그건 이제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고, 날아가는 거죠. C는 A와 달리 염록체가 없다. 맞죠? 예. C는 A와 달리 염록체가 없다. 맞습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A의 부피가 증가하여 팽창하는 거 맞고요. B의 크기 커진다 맞고요. B를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맞네. 5번. 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밤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증발되는 거 맞네요. 2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염색약을 뿌린 거는 이제 빨갛게 염색하는 거긴 해요. 좀 더 선명하게 보려고. A 부분 관찰하고 가에서 잎의 앞면보다 뒷면 표피를 이용해야 공변세포가 많이 관찰되는 거 맞고요. 나에서 아세트산카민 용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관찰되긴 해. 앞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관찰되죠. 이거는 빨갛게 안 보이잖아. 이건 염색을 한 건 아니야. 우리는 염색한 걸 본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면 되겠네요. 23번에 자,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는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 불 때. 2번 식물이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고요. 그쵸? 수분량 조절하는 거 맞고 물 상승시키는 거 맞고 흡수하도록 한다. 맞고 이거는 증산작용은 아니고 이건 광합성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광합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 광합성이니까 요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해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어둠 상자에 먼저 넣어놓는 이유는 그 생성된 녹말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잎의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라. 녹말이나 뭐 포도당이나 엿당 뭐 이런 걸로. 아무튼 아니고 나는 A는 빛을 받고 셀로판지는 투명한 겁니다.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B는 받지 못한다. 이건 맞고요. 다 과정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그런 건 아니야. 이건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는 잎의 엽록소 제거하는 거다. 맞네요. 예. B가 바뀌는 게 아니죠. A만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죠. A가 녹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는 포도당 맞네. 녹말 맞네. 그 다음에 가를 통해 광합성 산물이 이동한다. 가가 체관입니다. 가가 체관이고요. 나가 물관이고 광합성 산물이 이동한다. 맞죠? 나를 통해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질이 이동한다. 맞죠? 다의 작용으로 가의 물질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생긴다. 나죠, 나. 그러니까 다의 작용은 증산작용을 말하는 거고, 증산작용 말하는 거고요. 나의 물질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생긴다. 물 이동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다. 맞죠?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3번.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입김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은 거고요. 그러다가 가열을 했대.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덜 녹아. 가열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빠져나와. 그래서 파란색이 된 거야. 가열해서 이산화탄소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D 같은 경우는 얘가 파란색이 돼요. 왜냐면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파란색이 됩니다. 근데 C는 광합성 못하니까 그냥 노란색일 거고. 그래서 이거 파란색인 거는 좀 친절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 이렇게 되겠네요. 노파 3번이 답이네요. 자, 기포수를 세서 광합성량을 알아본 거고, 기포 발생량이 물풀 광합성량에 반비례한다는 아니죠. 빛의 세기가 A일 때 물풀의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 아니죠. B 이상일 때고, A보다 B에서 물풀의 포도당 생성 속도가 증가한다. 맞네요. 빛의 세기가 B보다 강하면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가에서 물풀의 광합성량이 많아질수록 탄산수소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진다. 맞는데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습니다. 문장이 엄청 어렵네요. 답은 3번, 5번이고, 자, 5번에 봐봐요. 수산화 칼슘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광합성을 못해요. 얘는. 왜냐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했으니까. 그래서 가의 식물에서만 아이오딘 반응 나타나고, 가의 유리종 내부에 이산화탄소량 증가한다. 그건 아니죠. 광합성 하니까 이산화탄소량 감소하죠. 나의 유리종 내부에서는 산소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광합성 못하니까 안 돼요. 그쵸? 답은 1번. 자, 이거는 이제 뭐 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건 낮인데. 빛이 비추면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맞아요. 엽록체에서. 그 다음 A 안에 물의 양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아니죠. 이게 물이 들어와서 팽창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빛의 세기가 강하고 바람이 불 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괜찮네요. 예. 증산작용이 잘 활발할 때. 예, 답은 4번. 자, 7번에 기름을 넣는 이유는 아무튼 자연 증발을 막는 건데, 가에서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는 B가 A보다 높다. 맞아요. 왜 맞냐면, 자, 물이 빨아 올려져서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얘가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높이가 B가 A보다 높다. 이 맞아요.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낮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그러니까 B가 A보다 높다. 맞습니다. 나에서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험하면, 나에서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험하면 C의 물의 높이는 더 낮아진다. 더 낮아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름은 자연 증발을 막으려고 넣는 거고, 증산작용으로 날아가는 애도 있고 자연 증발로 날아가는 애도 있으니까 더 낮아지죠. 나 실험을 비 오는 날 하면 C와 D의 물의 높이 차이는 더 작다. 이게 맞네요. 비 오는 날은 습한데, 그러니까 습하지 않은 날은 얘가 뭐 이렇게 증산작용 일어나고 얘 조금 일어나가지고, 예, 뭐 요 정도 차이일 텐데, 만약에 습한 날은 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높이 차이가 더 작은 게 맞죠. 예, 문장이 엄청 어렵네요. 답은 5번. 높이 차이가 덜 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 뭐 이게 모르면 질문하는 게 좋은데 바세린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잘 안 바르는데 무슨 하여튼 뭐 기름 같은 거야. 예, 기름 같은 거여서 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세린. 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 바세린. 집에 있던데. 요거 이제 손 트거나 이러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좀 촉촉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 로션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이거 바를 일 별로 없지만 기름 같은 거 기름 성분. 아무튼 그거를 바른데 앞면에 바르고 뒷면에 바른데. 근데 바세린 바르면은 기공을 이게 막는 거예요. 그런 역할 하는 거. 기공 열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실험하면은 뭐 그럴 이유가 없고, 이거는 다 증산작용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일정 시간 후 물의 높이는 A가 가장 낮다. A가 가장 낮죠. 예. A가 가장 낮죠. 많이 증산작용 됐으니까. 기온이 증산작용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는 실험이 아니라 뭐 기공이 어디 있는지, 기공을 닫혔을 때 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열렸을 때 잘 일어나지, 뭐 그런 거 기공에 따른 실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기공이 많으면 일정 시간 후 물의 높이는 B가 C보다 낮다. 뒷면에 많으면 기공이 막혔으니까 증산작용 잘 안 될 거고, 앞면에 바른 애는 그래도 뒷면으로 증산작용 일어날 거니까 B가 C보다 더 낮아지죠. 물의 높이가 낮아지죠. 자, 이해 가시지요? 조금 일찍 끝났는데 아직 뭐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암기 노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암기 노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은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다 설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를 거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 한 거고요. 예, 일단 스텝 2 해보시고, 단어가 잘 모르겠으면 앞에 보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 보고 해도 되고요. 스텝 2는 거의 다 했나요? 네. 스텝 2 좀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우면서 좀 쓰는 거죠. 네. 식물이 빛이었으면 되잖아.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 네. 빛 에너지라고 써져 있네. 빛 에너지라고 써도 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먼저 포도당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녹말로 바꿔놓긴 하지만 포도당을 먼저 써주시고,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식물의 어느 세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잎이라고 할게. 초록색 색소는 엽록소고 빛을 흡수합니다. 빛을. 근데 녹색인 이유는 사실 녹색은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은 흡수해요. 그거를 씁니다. 청색과 붉은색을 흡수해서 씁니다. 물하고 이산화탄소와 빛이 필요한데, 빛은 물질은 아니지만 물관을 통해서 잎까지 이동할 거고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에서 흡수하는 거고요. 그렇죠? 광합성 산물 포도당인데 나중에 이제 녹말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할 거고,
BT 비용액 파란색이었던 애를 입김을 불어넣으면 노란색이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변할 거고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요. 자, 이거 색깔 변화가 없는 이유는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써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검정말, 햇빛에 둔 검정말 엽록체만 청람색으로 변하고, 광합성은 어디에서 빛이 있을 때 나타난다.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엽록체에서 빛이 있을 때 나타난다.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되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고,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고. 근데 온도는 이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꺾여, 이렇게. 자, 이거는 뭘 하는지 냐면요, 시금치 잎조각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다음에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금치 잎조각 내부에 산소가 생겨서 가벼워져서 얘가 떠요, 이렇게. 그렇게 실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기공이고요. 잎의 뒷면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고, 기체라고 되어 있네, 기체. 기체라고 해도 되고요.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 열리고 닫히고,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다. 자, 뿌리. 땅속의 물이 뿌리의 뿌리털로 흡수가 되고, 흡수된 물이 줄기에 물관을 타고 이동하고요. 잎으로 이동한 물이 광합성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증산작용이라고 했고요. 증산작용으로 수증기가 되어 바깥으로 나간다. 수증기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은 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자, 모모에서 흡수한 물을 뿌리털, 뿌리, 잎까지 이동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증산작용이고, 식물 내부의 온도 조절, 수분량이라고 되어 있네. 수분량 조절할 수 있고요.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스텝 3부터는 채워보시고, 이거 답안지를 선생님 주겠습니다.